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한 지금 우리가 계속 플라톤 향해를 이제 잇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한 이제 그 이상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 정신적인 사랑, 우리가 보통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고귀하고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영원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고대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제 그 현대에 이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이 섹슈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사랑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성적인 사랑이 그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수업에 앞서서 또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뭐 아무도 반응이 없길래 좀 읽어줘야 여러분들이 그때서 이제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황정순님의 시입니다.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가능하다면 꽃밭이 있고 숲이 있었으면 좋겠어. 개울물 소리 줄줄 거리면 더 좋을 거야. 잠없는 난 고온이 자는 당신 간지럽혀 깨워 아직 안개 거치지 않는 아침길 풀섭에 달린 이슬 담을 병을 들고 산책해야지. 삐걱거리는 허리 쭉 펴보이며 내가 당신 하나둘 체조시킬 거야. 햇살이 조금 퍼지기 시작하겠지. 우리의 가는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반짝일 때 나는 당신의 이마에 오랫동안 입맞춤 하고 싶어. 사람들이 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아주 부드러운 죽으로 우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거야. 이를테면 쇠고기 꼭꼭 다져놓고 파릇한 야채 띄워 파릇한 야채국으로 해야지. 아마 당신 깔깔한 입안이 솜사탕 문 듯 할 거야. 이때 나즈키 모짜르트를 올려놓아야지. 아주 연한 헤이즐넛을 내리고 꽃무늬 박힌 찻잔 2개에 가득 담아 잉크 냄새 막 나는 신문을 볼 거야. 코에 걸린 안경 너머 당신의 눈빛을 읽겠지. 눈을 감고 다가가야지. 서툴지 않게 당신 코와 맞닿을 수 있어. 강아지처럼 부벼볼 거야. 그래 보고 싶었거든. 해가 높이 오르고 창 깊숙이 들던 햇빛 물러설 쯤 당신의 무릎을 베고 오랫도록 낮잠도 자야지. 아이처럼 자장가도 부탁해 볼까? 어쩌면 그때는 창밖에 많은 것들, 세상에 분주한 것들, 우리를 닮아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울 거야.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당신의 구분 등에 기대어 울고 싶어. 장작불 같은 내 가슴 그 불씨 사그러들게 하느라 참 힘들었노라. 이별이 무서워 사랑한단 말하지 못했노라. 사랑하기에 너무 벅찬 그대. 나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말할 거야. 겨울엔 백화점에 가서 당신 마른 가슴 덮일 스웨터를 살 거야. 잿빛 모자 2개 사서 하나씩 쓰고 강변 찻집으로 나가볼 거야. 눈이 내릴까? 눈이 오면 좋겠다, 그치? 봄엔 당신 연 베이지 빛 점퍼 입고 나 목에 겨자빛 실크 스카프 메고 이른 아침 조조 영화를 보러 갈까? 드라이빙 미스테이치 같은. 가을엔 희끗한 머리 곱게 빗고 헤이즐넛 보온병에 담아들고 낙엽 밟으러 가야지. 저 벤치에 앉아 사진 한 장 찍을까? 곱게 판넬하여 창가에 걸어둬야지. 그리고 서점에 가는 거야. 당신 좋아하는 서점에 들러 책을 한아름 사서 들고 서재로 가는 거야. 당신이 읽어주는 한 줄 한 줄에 난 푹 빠져 잠이 들겠지. 난 당신 책 읽는 모습을 보며 화선지 속에 내 가슴 속에 당신의 모습을 담아 영원히 간직할 거야. 나 늙으면 그렇게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자, 이 황정순님의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좀 구구절절한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이런 사랑을 꿈꾸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되어서 여러분들 삶을 바라다 보면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뭐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랑을 한 번씩 누려봤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이런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었다 또는 있다 또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커다란 감동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남녀가 같이 삶을 나누고 또 공유하면서 이런 어떤 사랑의 길들을 가게 될 텐데 그런 길들이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런 이제 길들이 쉽지가 않고 막상 이제 뭐 시에서 영화에서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과정에서 1% 많아 2, 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짧은 찰나의 순간인데 그런 찰나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엄청 많이 울고 깨지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돼도 둘이 같이 그런 사랑의 길들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늙으면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황정순님의 시를 읽어보면 이 사랑을 과거에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이제 아니면 이런 사랑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사람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마음에 맞지 못한 사람과 만나서 또 정말 사랑을 뜨겁게 나눌 수 없던 상황에서 정말 참된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랑을 애절하게 읊고 있는 시가 바로 이 황정순님의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이 왜 숭고한가, 우리가 왜 사랑을 숭고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에 어떤 하나의 그 모델로서 좀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완벽한 사랑이라든지 정말 구구절절 꿀이 떨어질 만한 이런 어떤 사랑이 우리 주변에서는 정말 찾기 힘들지만 이런 사랑이 있을 거라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갈 거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그런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가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삶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종착역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제 행복도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되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적인 사랑의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갔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이제 향연 또 이제 파이드로스에 대해서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구체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우리가 향연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또 이제 그 아름다운 것 속에서 출산과 어떤 그 잉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 자체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현재적인 삶에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함몰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 완성의 가장 그 낮은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등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올라가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광기다. 그 마니아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제 광기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인간의 질병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병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의 영감을 받아서 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광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측면,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교란, 정신 착란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이 이제 부정적 의미에서 광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그 긍정적 의미에서 광기, 이 철학적 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뭔가 이제 그 천상의 삶, 인간을 초월한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광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파이도로스에서 광기를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이제 예언자의 광기, 그 다음에 이제 신비의 광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광기, 그 다음에 이제 음악과 시의 광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언자의 광기는 이제 아폴론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음악과 시의 광기는 무사 여신들, 우리가 뮤즈 여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예술의 여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광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사랑의 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연에서도 이제 에로스하고 아프로디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광기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어떤 광기인가? 이 사랑의 광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광기의 역할은 이제 우리가 이 신의 영감을 통해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사유들을 벗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 신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더 이해하고 더 확장시키는 이런 결과물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죠. 이제 슈퍼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폴론 신이라든지 디오니스 신이라든지 그 음악의 무사 여신들을 통해서 인간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것들이죠. 그냥 우리가 오스트랄피테쿠스에서 그냥 원숭이의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어떤 신적인 그런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광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뭐 천재 시인이라든지 천재 음악가들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범접하기 힘든 그런 어떤 넘사벽의 수준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 뭐 바하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어떤 수준에 이룰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철학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유명한 이제 수학자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천재적인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막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을 싹 깔끔하게 또 해결하고, 또 다음 문제를 던져주고 가는 그런 어떤 멋진 사나이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따르면 신적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천재들의 삶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돼요. 이 사랑의 광기.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 이제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그래서 굉장히 동물적인 그런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이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랑은 인간의 삶을 도약시키는, 인간의 삶을 한층 더 이 신의 수준까지 높여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뒤에 가서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나올 텐데, 소크라테스 되게 못생겼어요. 뭐 짜리몽땅하게 생겼고,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그런데 이제 그 전투에 나가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후퇴하고 도망가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전우들을 챙기고, 이제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무사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 부드러운, 항상 이제 겸손하고,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배움을
요청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 삼파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낳는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제 삼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산부인과 의사죠. 그런 어떤 영적인 출생, 영적인 잉태를 통해서 영적인 출생, 지혜를 낳는 것들이죠.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선생으로서 철학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유명한 이 소크라테스가, 자, 파이드로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한 가지 결론,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천상의 신을 향해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동거에서 그런 어떤 파트너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관계예요. 그리고 신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천상의 신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해주는, 천상의 신과 더 가깝게 우리를 매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에로스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에로스, 큐피드의 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신이 되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참, 네 가지 관계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성경에서도 이제 그 은사라고 하는 신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그런 재능들 중에 가장 또 훌륭한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죠. 뭐 예언도 있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있고 뭐 방언도 있고 기타 등등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끌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과의 어떤 직접적인 교우, 조우, 만남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일상이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신의 영역에 이르는, 그 제우스가 사는 올림푸스 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체험인데, 그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영적 체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폴론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제 예언자의 관계는 이제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언들, 또 신비의 관계, 뭐 이런 것은 이제 그 신에 대한 어떤 경배, 거룩,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거룩할 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체험해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음악과 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술을 통해서도 이것도 이제 신과 만나는 그런 어떤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최초의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천 의식이었죠.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접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접신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주술적인 그런 문화들, 문화 행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대 예술의 어떤 근본 토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광기가 어떤 것이냐, 또 가장 훌륭한 광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 사랑의 광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양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코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예언자의 열정이라든지 뭐 신에 대한 경배라든지 또 음악과 신에 대한 어떤 체험, 뭐 이런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 신의 어떤 그런 속성들, 뭐 신을 이제 통해서 예언을 체험하거나 뭐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신을 이제 만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광기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에게까지 갔는데, 다른 것들 신에게까지 인도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신과 우리가 동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은 이제 신을 만나게 해주는 이제 도구들이죠. 신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들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1대1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기독교에서도 뭐 이런 어떤 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인간을 위해서 죽게 되는, 자, 이런 과정인데,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사랑 때문에 신은 자신을 포기하면서 인간을 아우르는 이런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랑이 이제 왜 필요한지를 이제 묻는다라면,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왜 우월한지를 묻는다라면, 그것은 인간을 신과 하나로 결합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신은 하나는 정신적인 존재, 사유라고 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라든지 그런 어떤 욕구, 욕망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광기를 통해서 인간은 신과 만나게 되고, 신과 하나가 되고, 이런 어떤 교류들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간과 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어떤 주장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씩 따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콘하고 프로 나눠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또 살아보면 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굉장히 또 싸우고 힘들고, 또 서로 그런 어떤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왜 그래도 우리가 살게 되는가? 사랑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가족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뭐 조국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 99.9%의 안 좋은 점들, 결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의 사랑,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애정 때문에 그 99%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이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자신하고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어떤 차이들과 혐오들과 또 그런 어떤 감각적인 불편함들을 넘어서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차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포기하고, 이런 모습인다라면 그것들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유전자, 오스트랄피티쿠스 유전자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 이상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아가페의 사랑이라든지 스토르게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자식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정말 원수라고 하더라도 신이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마그리트 듀라스의 이제 그 물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끼어져 있어요. 뭐 옴니버스처럼 주제가 이제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에세이처럼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남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성애는 위험하다. 두 욕망이 완전한 쌍방성에 이르기를 바라게 된다. 이성애 안에는 해답이 없다. 남자와 여자는 화해할 수 없다. 그래도 새로운 사랑이 올 때마다 되풀이하는 그러한 불가능한 시도가 바로 이성애의 위대함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의 욕망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랑에는 해답이 없어요. 뭐 여러분 이제 더 잘 알겠지만 계속해서 싸우죠. 다투고. 왜? 서로 욕망이 다르니까, 서로 살아온 길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성에서 온 사람과 화성에서 온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게 되풀이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춰가려고 하는 이 불가능한 시도, 이게 사랑이 위대한 것이다.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거를 끊임없이 맞춰가려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정말 폭풍에서 답답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능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이성의 위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또 여자들은 서로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만 말한다. 정신의 영역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극소수의 여자만이 아는 일이다. 아직 모르는 여자들이 또 많다. 오래전부터 여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치는 남자들한테 배웠다. 그렇게 뒤로 박탈당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말은 더 자유롭고 더 일반적이다. 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압적인 기제, 특별히 이제 그 남자들에 의해서 그 세뇌되어 있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교육들을 참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박탈당하고 억압된 상태로서 이런 어떤 그 가부장적인 남자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이나 학대들을 받아왔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떤 진정으로 이제 사랑이 그 원만하게 잘 화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알게 모르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뭐 2,500년 가까이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남자들에게 당해왔던 여러 가지 그 억압적인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남자를 많이 사랑해야 한다. 많이. 남자를 사랑하려면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남자를 감내할 수 없다. 굉장히 이제 전곡을 찌르는 말인 것 같아요. 남자를 그냥 대충 사랑하면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자도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 사랑해야죠. 대충 사랑하고 조금 사랑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을 이제 품을 수 없는 것들이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서로 두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한 시도를 하게 될 그런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이거를 이제 넘어서려면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남자를 감내할 수 없다. 얼마나 그 치가 떨리겠어요.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앞으로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죠. 남자들의 세계관과 여자들의 세계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남자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뒤통수 치는 또 굉장히 박탈당하는 사회 자체가 이제 이 가부장적 사회 뭐 아무리 페미니스트들이 뭐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바뀌지 않는 이제 이유는 여전히 이제 남성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억압적 기제가 뭐 평생 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여러분 세대에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서로 다름에도 이제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불가능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상의 신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천상의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의 행복이라고 하는 어원은 좋은 신이 되는 것, 신과 합일이 되는 상태가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결과물로서 이제 이야기한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런 어떤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제 사랑을 대충 하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듀라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많이 사랑해야 한다. 왜? 아니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크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가시 덩어리들이죠. 가시 덩어리들. 그래서 대충해서는 상처만 남아요. 가시에 찔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려면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좀 따져보면 제우스처럼 굉장히 철학적이고 낭만적인 여인도 있죠. 뭐 제우스 신화 읽어보면 이제 모든 그 여인들이 뭐 여신이 됐든 이제 그 여자들이 됐든 뭐 제우스가 뭐 다양하게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죠 백마탄 왕자님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그 호소력도 가지고 매력도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쟁의 신 아레스처럼 정말 터프한 이런 뭐 굉장히 극단적이고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제우스의 아내 헤라처럼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잔잔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신에게 이제 경배하는 그런 아폴론처럼 굉장히 그 종교적인 또 사색적인 또 이제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어떤 연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연인들의 이제 유형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따르면 이런 어떤 연인들은 이제 그 논리적으로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이제 함께 공유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제우스처럼 또는 이제 아레스처럼 또 헤라처럼 또 아폴론처럼 그냥 나는 이제 이런 것만 원해,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양태도 이제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다 비슷비슷한 형태의 이제 이런 어떤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제우스처럼 뭐 아레스처럼 뭐 이렇게 헤라처럼 아폴론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이거는 이제 그 좀 안 좋은 방식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발전시키려고 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 피그말리온에서처럼 우리가 어느 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어떤 한 면만 부각시키고 다른 면들은 이제 사장시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향연에서 이 에로스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신이다, 굉장히 이제 좋은 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보고 있는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제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아름답고 추한 것, 그다음에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복된 것과 불행한 것, 그리고 이제 신과 인간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향연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런 어떤 존재 로서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 그 반대되는 요소들 사이의 어떤 중간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건 이제 포르스, 풍요, 그다음에 이제 페니아라고 하는 이제 그 가나남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결핍, 이것들이 서로 공존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채워지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이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그러면 그냥 다 행복하고 끝나고 뭐 절대적이고 그래서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소크라테스가 보고 있는 이 사랑은, 그리고 우리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또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복된 것과 불행한 것,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적인 요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제 어느 방식으로만 몰아가려고, 제우스다, 뭐 아레스다, 뭐 아폴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어떤 진정한 그런 어떤 속성들을 자꾸 우리 방식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단계이면서 또 신과 합의할 수 있는 또 매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중간자적인 이 매개자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천상의 가치와 지상의 가치를 함께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단계를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천상 쪽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플라톤 향연에서 봤던 전반부에서 봤던 이제 내용들이었죠. 자, 그런데 또 후반부에서 또 파이드로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이 사랑의 내용은 이 천상의 단계와 지상의 단계들을 함께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에로스 사랑이다. 그래서 지상의 가치들은 다 끊어버리고 천상의 가치만 올라가는 또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또 선한 것, 복된 것, 이런 것만 갖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복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고 그 안에는 한 1% 정도의 이렇게 선한 거, 복된 거,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나머지 한 99%는 그 안에는 이제 이 추하고 악하고 불행하고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신과 합일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랑의 고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사랑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상의 가치는 영원한 아름다운, 영원한 복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지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구나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스러운 에로스, 또 이제 세속적인 에로스, 뭐 이런 것은 서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두 개의 영역 속에서 매개자로서 중간자로서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이 둘을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이 둘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성스러운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버물려주는 그런 비빔밥처럼 버물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추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이 아름다움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않는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그래서 이제 사랑의 대상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사랑은 아름다움 속의 잉태와 출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거 딱 끝. 뭐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너무 우리에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잉태와 출산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임신과 또 출산의 욕구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불면의 생명을 얻고, 이건 이제 신과 같이 또 신과 합이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사랑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성스러운 에로스, 뭐 이 독립적인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그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또 복된 것과 불행한 것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잡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여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가치와 지상의 가치를 함께 연결해 주는 역할로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또 사랑 속에서 그런 어떤 기쁨이라든지 그런 어떤 충만함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이야기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그 플라톤적인 사랑을 이상적인 것, 완성된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조각상이 아니라, 이 앞에서 이제 그 미켈란젤로와 이제 피그말리온 그 신화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돌을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그 5.5m짜리 그 피렌체의 대리석을 미켈란젤로가 계속 3년 동안 쪼개면서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
잉태와 출산이고 이게 이제 창조적인 행위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그 신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애셔라고 하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손들인데 이 그림 그리는 이제 손들을 보시면 굉장히 뭐 약간 초현실주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게 실제 사물이 되고 있는 거죠. 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려줘요. 오른손이 왼손을, 왼손이 오른손을 이렇게 그려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그 앞에서 이제 그 미켈란젤로와 이제 피그말리온의 조각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물론 이제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각을 하는 거였죠. 미켈란젤로는 이제 그 돌 속에 있는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 그것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이제 정을 쪼면서 조각상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애셔가 보여주고 이 판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려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결과물로 그 어떤 과정의 결과물로서 이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어떻게 그리느냐? 이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속에서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정이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애가 어떻게 태어날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닮은 사람이 태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존재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가능태로서 우리가 어떤 상징으로서 이제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제 서로 이 부부가 서로 이제 이런 어떤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어떤 출산과 잉태와 출산의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그 결과물이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결과물이 바로 이제 우리 어떤 사랑의 완성 또는 신과의 어떤 합일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돌을 만들어가는 조각상으로서 이런 과정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사랑이 이제 완성되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애셔의 이제 그 다른 판화도 거의 이제 약간 엇비슷한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하늘과 바다인데 여기도 이제 그림을 잘 보세요. 위에는 이제 갈매기처럼 날아가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검은 거는 갈매기예요. 검은 거는 갈매기인데 또 흰 거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없는 거죠. 갈매기가 날고 있는 하늘과 물고기가 있는 바다가 경계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타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그런 어떤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딱 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개자, 중간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개자, 중간자. 자, 그 안에는 성스러움도 있고 속됨도 있고 좋음도 있고 나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불행함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버물려지느냐, 이렇게처럼 어떻게 서로 이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유형 딱 찍어서 이거다, 하늘이다, 이건 갈매기야, 또는 이건 물고기야, 이건 바다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소들 굉장히 이질적이죠. 하늘하고 바다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새하고 물고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 새와 물고기, 하늘과 이 바다가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도저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적 관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아프로디테나 이제 에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이런 어떤 그 무한한 세계, 이 논리적인 초논리적인 어떤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남자나 여자는 얼마나 큰 적들이에요. 페미니스트들 보면 이제 다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되죠. 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남자를 자기의 어떤 적으로서의 남자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그 뜨거운 애정을 붓는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광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 이제 여기도 굉장히 이제 초현실적인 모습인데 reptile 그 파충류죠. 이 도마뱀이 이제 그림 속에 있다가 이제 그림에서 다시 실물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실물에서 다시 또 그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순환적인 세계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들이죠.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불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라보느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될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이제 그 가족을 꾸릴 것인가,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고 바라고 그렇게 꿈을 꾸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앞에서도 이제 그 황정순 시인의 그 시처럼 내가 늙으면 당신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꿈조차 꿀 수도 없고 그 관심도 없죠. 그게 사랑하는 사이와 사랑하지 않는 사이의 어떤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꿈에서 현실로, 또 현실에서 또 꿈으로, 이것들이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랑의 역할이고, 이게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파이도로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공유하면서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복된 것과 불행한 것,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인간은 이 사랑을 통해서 과정이죠, 절차죠.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꿈꾸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 그 자신의 그 동반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조각, 끊임없는 헌신. 이 조각이 이제 쉽지가 않죠. 자동 기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가만 놔두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죠. 조각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 5.5m짜리 대리석을 놓고서 다비드상을 만드는데 3년 걸렸어요.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정을 쪼아야죠. 뭐 그런 수고 없이, 그런 인내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연애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같이 뭐 그런 어떤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노력 없이 그런 사랑의 완성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들이죠. 이건 이제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와 이제 알키비아데스의 대화를 보면서 또 이제 그 이상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이 소크라테스하고 알키비아데스의 그림인데, 이제 고대에는 이제 그 소년애라고 하는 이제 동성애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소년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귀족 출신의 그 남성들이 이제 뭐 10대의 소년들의 이제 육체를 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이 그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그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이제 필리아라고 뭐 우정이 이제 맺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 특별히 이제 이 전투를 통해서, 또 전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원정을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성적인 만족이나 성적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한 것이 바로 이제 소년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 좀 동성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소년회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이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육체적으로 빼어난 미남이고, 나중에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소크라테스는 앞에 이제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굉장히 못생기고 우락부락하고 뭐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를 이제 좋아하고 알키비아데스의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그런 또 환상들을 가지는 것이 이제 소년의 기본적인 전형인데, 이건 거꾸로 돼 있어요. 오히려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플라톤의 향연 뒷부분을 읽어보면 자꾸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그런 어떤 성적 관계를 가지려고 몇 번 이제 시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 소년이 청년 소크라테스에게, 장년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구애하는 이런 어떤 역전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제 그리스 상황에서는 이제 상류계층의 남자가, 그다음에 이제 이 소년, 굉장히 아름다운 몸을 갖는 이제 10대 소년에게 이제 구애하는 이런 어떤 장면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년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플라톤의 향연에서 보면 좀 더 역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네가 나를 보는 것은 자네의 미모를 훨씬 능가하는 불가항력적인 아름다움일 걸세. 만일 자네가 그것을 보고 나와 흥정해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려 한다면 자네가 나보다 더 큰 이익을 보겠다는 심산일세. 자네는 가짜 아름다움을 주고 진짜 아름다움을 얻고자 하는데, 이는 청동을 황금과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여보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게.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의 눈은 몸의 눈이 무뎌지기 시작할 때 예리하게 보기 시작하는 법이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근데 이제 그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육체적 그 매력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알키비아데스는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그 외모, 굉장히 이제 투박한 외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혜,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흠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름다움과 두 번째 아름다움이죠. 첫 번째 아름다움은 이제 육체적인 매력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름다움은 이제 이 정신적인, 이제 플라톤적인 그런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아름다움이다,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청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황금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 가짜 아름다움, 이 황금, 청동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진짜 아름다움, 이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이 황금을 그냥 거저 맞바꾸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의 이제 몇 차례, 세 차례인가요? 그 구애를 이제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소년애에 대한 어떤 철저한 비판을 또 플라톤의 향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체적인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이성애가 됐든 동성애가 됐든지 간에 육체에 함몰되어서 그냥 어떤 육체적 관계를 갖는 거, 그거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사랑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아름다움, 이 청동으로서의 육체적인 매력이 아니라 이 황금으로서의 그 사람의 정신적인 매력, 이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 신과 합의를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이제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한 사랑인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외모. 자, 외적인 외모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맞선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선을 보는데 뭐 이 사람도, 이 남자도, 뭐 이 여자도 돈은 어느 정도 있어, 뭐 미모도 어느 정도 됐어. 근데 이제 거기서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사람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돈도 많을 수도 있고 더 미모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몇 번을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제 그런, 만약에 이제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결혼의 기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매력이라고 얘기하면 기다려야 되죠. 더 좋은 사람이, 알짜배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왜냐,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나 돈이나 이런 어떤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라면 이제 청동이고 진짜 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금은 여러분들 이제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육체적인 만족은 정말 그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사랑은 사랑의 한 부분이고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돈주왕처럼, 또는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여성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미모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또는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사기치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에 혹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미모, 뭐 굉장히 섹시하다, 굉장히 뭐 지적이다, 뭐 굉장히 이제 뭐 아름답다, 이것 때문에, 그런 어떤 청동 때문에, 근데 그 청동 안에는 황금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진정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뭐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제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런 외모나 그런 어떤 재산이나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황금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정신의 아름다움. 이게 이제 플라톤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소크라테스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사랑의 단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청동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제 황금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광적인 성적 쾌락,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뭐 여러분 이제 유튜브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엠번방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비정상적인 형태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려고 이런 시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이제 또 굉장히 그 유해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성적인 방종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이한 성적 경험을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향연이나 소크라테스의 이제 파이도로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가치와 천상의 가치를 연결해 주는 거, 이 지상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광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의 광기가 이제 왜 가장 훌륭한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른 광기들은 신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광기를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또 신이 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천상의 신을 만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 경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뭐 신령님이라든지 뭐 이런 산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요. 앞에서 이제 그 듀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불가능한 시도인데, 그 사람이 이제 꼴도 배기 싫고 정말 밥 마시고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함으로써 정말 서로 다른 그런 욕망 속에서 서로 치고 까불고 뭐 그 안에서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두 가지 갈라져 있던 그런 세계, 선과 악의 세계, 또 아름다움과 추함의 세계, 복됨과 불행함의 세계, 그 세계를 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그 두 가지 세계에 어떤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신을 만나게 된다. 신과 인간은 하나로 결합되게 된다. 이제 이게 관계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그냥 보통 마음의 상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보통 마음의 상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듀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쳐야 돼요. 남자를 사랑하려면 많이 사랑해야 돼. 정말 많이 사랑해야만 그런 아픔을 딛고 그런 이 다리를 만들고 그런 신과의 합일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뭐 남자들은 잉태나 출산 뭐 안 해봐서 전혀 모르겠고 그것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아름다움 속에서 잉태와 출산이다. 하나의 돌을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수고로움, 힘든 잉태와 출산이 얼마나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이제 왜 필요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가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신과 같이 또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파이드로스에서 남기고 있는 이 사랑, 특별히 이제 이상적인 사랑, 이 성적 쾌락이라든지 뭐 동성애 소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육체에 대한 탐닉 이런 것으로만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완성으로 자기 완성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신이 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뒷받침함으로써 상대방이 또는 내가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아름다운 다이드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